자, 다시 보시면 이제 그날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도 그 주말에 이겨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 날 아침에 붕 떴어요. 25%까지 갔다가 말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쭉 보죠. 거래가 급감하면서 3일 동안 눌려 있었죠. 밑으로도 안 내려오고. 이게 뭐예요? 단기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단기. 초단기 눌림. 힌트는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세력들이 매집이 안 돼 있어서 갑자기 안철수 씨가 말을 바꾼 거기 때문에 매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집하려고 할 거다. 매집할 때는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내년 4월달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힌트를 자꾸 드린 게 뭐냐면 원래 통상적인 눌림목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는 눌림목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붕 뛰었다가 눌러요. 그리고 다시 가거든요. 그리고 들었다가 놓는 요 구간이 보통 3개월이에요. 세력이 매집할 때 테마주나 이런 거 매집할 때 보통 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안내비지 여기서 안철수 씨가 나 서울시장 나갈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붕 뛰었어요. 자, 옛날처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누른다. 3개월 걸리거든요. 선거 끝났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공중에서 돌리겠죠. 그렇죠? 공중 돌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단기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거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거래량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 있죠. 그때 얘기했던 극단적 거래량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막 흔들어요.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든다니까 정신없게.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단기 매매가 안 되게 한다니까요. 단기 눌림목이긴 한데 단기 매매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막 흔들어요. 캔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여기 3일 동안 지금 이런 게 나왔죠. 3일 동안 누를 때 거래가 많으면 개인들이 나가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는 거죠. 이거 조만간 갈 것 같은데? 좀 당겨서 볼까요?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개인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안 돼요. 단기 매매 잘 되게 해주거나 조만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자꾸 신호를 보내면 안 돼요. 그럼 개인들이 나가겠어요? 더 사버리죠. 좋아가지고.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데요? 급락, 아랫꼬리, 거래, 급감. 그 다음에 호가창 보는 개인들한테 뭘 보여줘요? 호가창에 매수 쪽에는 물량이 거의 없고 매도 쪽에 물량 잔뜩 걸려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캔들은 이런 식으로 음봉, 아랫꼬리, 윗꼬리보단 아랫꼬리 길게 달아놓고 이런 거 한 개, 두 개만 더 넣으면 여기까지 갈 것 같은 그런 공포 이런 걸 이제 집어넣는 거죠. 네. 이런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더 심하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시간에서는 이거는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시간에서 상승을 시켜요. 3%, 5%씩.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정규장 9시 딱 시작하면 안 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요.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도 안 가요. 그럼 개인들이 이해가 안 가겠죠. 이해가 안 가겠죠, 그죠? 네. 그러다가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괴롭힌다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안철수 해봐준데 안철수 씨 얘기가 별로 없고 윤석열 씨한테는 호재가 막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막 흔든다고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다? 거래량이라니까요. 거래가 확 줄어들어버리죠. 이런다고요. 대선 테마주는 단타 치실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대선 테마주 갖고 단타를 치겠다. 명확하게 치고 빠지셔야 돼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 얼마를 벌고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오는 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막 들어갈 듯 말 듯 문 앞에서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정확하게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내가 수익 중기로 하겠다,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단기 매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수익 중기로 수익 내고 싶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들고 하시면 돼요.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둘 다 하고 싶다, 반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방법은 있잖아요. 그죠? 네. 딱 올라갈 때 절반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반은 들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만 들고 하면 돼요. 대손주는 편해요, 이게. 그때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내가 단기를 원한다? 파는 게 맞다. 들고 하고 싶다? 이건 홀딩이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세력이 바로 갈까요? 아니요. 세력이 개인들 진짜 헷갈리게 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웬만한 전문가들도 차트 보고 있으면 오락가락합니다.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뱀 있죠? 뱀. 네, 뱀 되게 싫어하는데, 뱀이 사냥감 잡을 때 이렇게 뭐예요 그거 이렇게 속인다면서요? 뭐냐면 예를 들어 쥐나 이런 게 뱀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홀린다고 얘기하나요? 홀린다면서요? 네. 호가창 계속 보고 있으면 홀려요. 여기서는 호가창을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가겠다 싶으면은 수익 중기로 내 마음을 먹은 거죠. 홀딩하는 거예요. 그냥 호가창을 보면서 여기서 팔아볼까, 저기서 팔았다 다시 살까 그러시면 털려요. 못 팔거나. 자세를 애매하게 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면 단기, 수익이면 수익, 중기면 중기 딱딱 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반반 하시든지. 제일 좋은 거는 반반이에요. 그게 가장 좋아요. 대부분은 이제 대손주 하시는 분들은 단타치기보다는 좀 들고 가는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또 너무 심하게 흔들면 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반반 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 매매할 때 거래량은 이거예요. 거래가 많으면 매도를 고려하시고, 심각하게 매도를 고려하시고, 거래량이 없다, 적다, 매수 또는 홀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이 그러니까 팔 때예요. 살 때는 상관없어요. 살 때는 장 끝나고 나서 거래량이 다 이제 없는 걸 보고 나서 시간에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3시 반 끝나고 나서 시간에 거래가 있으니까 거래 다 줄어드는 거 보고 그때 가서 그냥 종가에 사셔도 되고 시간에 사셔도 돼요. 그럼 급하게 할 게 없어요. 근데 팔 때 있죠. 팔 때는 좀 빨리 파셔야 돼요. 근데 그게 대량 거래가 다 터진 거 3시 반 이후에 대량 거래 터진 거 파시잖아요. 대량 거래 터진 걸 확인하고 파시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주가가 다 흘러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까 화인베스트를 다시 보면 가시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22%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쯤에 이제 누군가가 화인베스트를 사놨다고 치자고요. 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네. 그냥 보니까 포스코도 가고 현대제철도 가고 동국제공도 가길래 그럼 화인베스트도 가지 않겠나 샀는데 웬일이야 이게. 임종석 관련주래요. 몰랐는데 말이죠. 그죠? 네.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급등하잖아요.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정신없는 거예요. 들고 갈까? 말까? 들고 갈까? 말까? 팔까 말까 그러다가 모르겠다. 그리고 안 팔았어요. 보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네?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팔걸.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들 섭섭해하세요.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다니까 진짜. 대량 거래 다 터진 다음에 그때 가서 차트 크게 보면 보이겠죠? 이런 거래량이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도 10시에 그쯤에 되게 많은 거였는데 이때 가서 거래 다 터진 거 보고 나서 그러면 늦는다 이거죠.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게 뭐냐면 매매를 좀
저희 방에서 6개월이면 될걸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보시면 감이 잡혀요. 고수까지는 안 되겠지만 감은 잡혀요. 아, 거래가 터지겠구나. 아침에 8시 한 30분, 40분만 돼도 감이 옵니다. 터지겠구나. 시작도 안 했는데 안다니까요. 아침에 딱 9시에 딱 시초가 시작하는 거 딱 보면 느낌이 와요. 10시까지 거래량 이만큼 나오겠구나. 그거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죠? 이건 아침에 그냥 거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릴 수가 없죠. 오전 10시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봐요. 몰라요. 심지어 장 끝났는데도 이게 대량 거래량인지 몰라요. 첫 번째.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받겠죠. 그렇지 않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두 번째는요. 똑같아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도 똑같고 관심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볼 시간이 없는 거죠.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날 새버리는 거예요. 대선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제로도 모르고 그런 이제 기타 부수적인 요인이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거래량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차트만 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냥 제자리 쪼그리뜨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실력도 안 늘고요. 수익도 안 늘고 벌긴 벌었는데 또 다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운에다가 맡기는 그냥 내 실력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모든 빌 그러니까 갈까 말까 팔까 말까 운 좋으면은 비싸게 팔 수 있지만 뭐 컨디션 안 좋으면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만 받는 거고 나중에 병 생기세요.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하면 병 든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단기 매매 뭐 잘하는 거 좀 알려드릴 노력을 좀 했는데 내일 또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래량 얘기도 계속 붙여서 할 건데 거래량 얘기하고 단기 매매 얘기를 같이 붙여서 하려고 해요 이제. 공부를 좀 같이 시켜드리려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큰 틀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딱 보면서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거래량. 나중에 실력이 쌓이시면 아침 9시 전부터 오늘 거래가 대충 얼마 나올지 대충 감이 나요. 윤곽이 잡힙니다. 감이 와요. 아침에 시초가 딱 9시 형성되는 거 딱 보는 순간 딱 압니다. 거래 터지겠구나. 실제로 우리 방에서 이렇게 매도 사인 좀 일찍 나갈 때 있잖아요. 9시 전에. 대본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실력이 느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얘기를 잘 듣고 참고하려고 하시는 분들 실력이 금방 느시고요. 그냥 됐고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디다 걸어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시죠? 네, 평생도 못 벌어요. 못 번다니까요. 혼자서 매매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자리 쪼그리뜨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는 이제 파인베스트를 오늘 얘기했던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써니전자 있죠. 네. 써니전자는 뭐냐면 이제 스윙이에요. 스윙 중기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써니전자를 살까 말까가 아니라 이거 말고 후발주자 뭐 갈까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후발주자. 왜냐면 이게 신고가를 내면서 치고 나가면 후발주자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써니전자가 윤석열 테마주로 따지면 6월달, 7월달에 서현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6월달, 7월달에 서현이 어땠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고요. 서현이 여기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여기요. 6월달, 7월달. 확대해서 보시면 고점 하나 있죠 여기. 여기를 거래 들어와서 거래 여기 넘길 정도는 아니죠. 네. 근데 주가가 여기 넘어가려고 들었다 놨다 꺾었다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가 보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 안 간 것 같지만 여기가 4,000원이고요. 여기가 4,000원, 여기는 8,000원입니다. 2배 갔습니다. 한 달 만에 2배 갔잖아요. 말이 뭐 한 달이지 뭐. 짧게 보면 3주죠. 네.
두 배 가잖아. 그 자리예요. 서현이 여기서 치고 나가면서 제일 테크노스 뭐 기타 등등등 후발주들이 막 올라온 거야. 그때. 서현이 성공하면서 써니전자가 이제 뭐예요? 아까 좀 제낄 거 아니에요. 제끼냐 안 제끼냐 그거거든요. 제끼면 누가 가요? 사람들은 이제 써니전자만 보겠지만 계속 후발주들이 줄줄 나갈 겁니다. 이재명 관련주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단기와 스윙을 대선주는 단기와 스윙을 본인이 명확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매매해야 돼요. 이럴까? 오늘 이러면 이러고 저거 오늘 또 내일 또 저러면 저러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모두 못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정하시면 돼요. 난 단기로만 하겠다. 나는 스윙 이상으로만 하겠다. 아니 나는 반반 하겠다. 네,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면 돼요. 본인 성향에 맞게. 근데 가장 좋은 건 반반입니다. 반반. 네. 투자 금액이 여유가 있고 나는 대선주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유 난 단기 싫다. 그러면 무조건 스윙 이상. 그분들이 수익은 제일 많이 내요. 근데 마음 편안하게 초보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건 반반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긍정적이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많은 종목들이 날아갈 겁니다. 오전에 대선주 얘기해드렸지만 홍정욱, 윤석열 관련주 중에 아직 오픈 안 된 거,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오픈 안 된 것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 준비하고 있죠. 안철수 씨 거는 준비 안 하겠습니까? 임종석 관련주도 급등하는데 다른 거 안 가겠냐 이거예요. 유승민 씨 것도 좀 봐야 되고 오세훈 씨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아침에는 이제 시간상 그까지만 얘기했는데 다른 것들도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게 이낙연 씨 겁니다. 이낙연 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낙연 씨를 너무 좋게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네, 그거는 내일 기회가 되면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대선주하고 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